영미문학 비평 10. 생태 비평 Ants talking as the two towers. 피터 잭슨의 영화 버전지. R. 톨킨의 서사시 이야기 반제제. 미니듣기입니다. 왕 그리고 3부작의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부분인 The Two. 타워스에서 우리는 엔치언츠를 만난다. 엔치는 고대의 나무와 같은 생물로 거대한 키를 가지고 있고 가을 나무의 바람을 생각 나게 하는 천천히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그들은 태고적부터 톨킨의 중간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인간이나 요정, 난쟁이 그리고 다른 비인간 종족들의 사업에는 미니듣기입니다.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살아있는 어떤 것들보다 더 친밀감을 끼는 그들의 거대한 나무를 가지고 외딴 숲에서 혼자 지낸다. 그렇다면 그들이 악의 세력과 죽음과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편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 당연하다. The natural and the good. 미니듣기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쪽에 가담했던 마법사 사루만 세움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황량한 황무지를 보면 이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숲은 쓰러지고 불에 탔고 남은 것은 회색과 검은 사막의 그을린 그루 터기뿐이다. 자연계의 이런 난폭한 파괴에 분노한 엔치는 사루만의 옥고 미니듣기입니다. 군대를 그들 앞에 흩어놓고 사루만이 강의 천열력을 이용하기 위에 건설한 댐을 파괴하는데 그들의 놀라운 힘을 사용한다. 멍에에서 벗어난 강물에 억눌린 물은 사루만의 평야를 범람시키 그 위아래에서 타오르는 지옥의 불을 끄고 사악한 군대를 파괴하고 생명의 잠재력을 죽음으로 넘겨받은 곳으로 되돌려 놓는다. Moralized Landscape. 미니듣기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연과 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치 부자연스러운 경과 앞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중간계 미ddle 지역에 있는 사오. 론스원의 땅은 메마른 불모의 황무지다. 반면에 아이들 같은 모습의 호빗허벳, 미니듣기입니다. 족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샤이어시아에는 구불구불한 언덕과 비옥한 계곡의 목가이 다 풍경과 도덕적 틀 사이의 그러한 친밀한 연관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니듣기입니다. 사실 그냥 표준으로 사용한 파슬리라는 용어는 고전시대부터 특정한 풍경과 어떤 조화로운 도덕 질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더 도시적이고 타락한 질서 시리즈 The Plain by 콜머크 머커티와 병행되어 온 문학 장르를 말한다. 문학자들은 단지 목가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르와 모든 상상 가능한 형태로 오랫동안 이뤄 한 자연과 도덕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때로는 반지의 제왕에서와 같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꽤 교묘하게 인 오스틴의 소설에서처럼 표현되기도 한다. 미니 듣기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자세히 살펴보면 도덕적인 권위가 항상 자연에 대한 존경과 심지어 경외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그러한 존경의 부족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그보다 더 미니 악한 듣기입니다. 형태로 나타나 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베티천 참조 윌리엄 쿠프레스 미니 듣기입니다. Popular Feel 자연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자명한 은유의 원천으로 보일 것이 다 미니 듣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설, 시, 그림, 영화 그리고 다른 상상의 작품들 어디에서 나 자연의 도덕적 은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연의 역할은 결코 도덕적 지표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연은 적인 역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의 장황함, 덜 멋진 아름다움 또는 심지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온순함 때문에 존경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진품으로 미니 듣기입니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것의 깨끗한 품질은 우리 인간이 창조해낸 길들여진 풍경, 과 좋은 대조를 이룰 수도 있다.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자연의 은총의 상태는 우리 인간 자신의 몰락한 상태와 미니 듣기입니다. 는 대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의 포플러 들판에 서처럼 향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포플러들은 쓰러졌다. 미니 듣기입니다. 그늘에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시원한 주랑에 속삭이는 소리. This isn't big enough for the both of us. 미니 야생 듣기입니다. 상태에서는 자연이 유혹과 실현의 장소라 다니엘 후손에 간 편절문 군맨 브라운에서처럼 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한자유의 장소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와 수많은 미국 작가들의 이야기에서처럼도 기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 치유와 구원의 장 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 로렌스와 많은 자연 작가들. 하지만 자연은 또한 완전히 수수께끼로 표현될지도 모른다. 미니 그것 듣기입니다. 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서 결국 편집관 같은 A합 선장과 그의 선원들을 파괴할 흰 고래는 불가해한 자연의 힘으로 남아있는데 그로 인해 고래를 죽이려는 A합의 명백한 결의를 불러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자연에 대한 상상력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 미니 듣기. 물론 그것은 놀라울 것도 없다. 결국 자연은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미니 듣기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순간 밖에 보이는 잿빛 날. 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마찬가지로 자연이다.
또 다른 맛있게 먹을 식사를 기대. 하며 아침에 다가온 고양이 피누스는 자연이다. 아니면 정말 그런가? 그건 좀 생각지. 미니 듣기입니다. 도 못한 주장이 아닌가? 매일 먹는 빵 때문에 나에게 의지하는 완전히 길들여진 동물이 아직도 자연의 자격이 있는가? 21세기 초에 우리가 양자 도약을 하기 위해 여전히 자연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정말로 스스로 정말로 자율적이며 전적으로 진실한 완전히 영향권밖에 미니 듣기 있는 어떤 것의 관점에서 말이다. 아니면 우리 인류가 아직 발자취를 남기지 않은 곳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러한 지구 상해 정수가 이산화탄소 배출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미신으로 인한 온난화 과정에 의해 그렇게 미묘하게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가? 회색 날씨가 전적으로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인 고기압의 안정적인 지역 비교적 따뜻한 북해의 물의 증발, 매우 가벼운 내륙바람의 결과일까? 아니면 석탄이 연소할 미니 듣기입니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전혀 배우지 못했거나 연소 엔진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 미니 듣기입니다. 지배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에 자연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언덕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방금 물어본 종류의 질문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자연 과정에 개입하거나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윌리엄 코퍼가 포플러의 주랑카원의 함락을 어떻게 한탄했는지 방금 보았다. 그러나 거의 변함없이 그러한 한탄은 우리의 감정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물을 바라보았다. 또 다른 시에서는 자연계에 대한 인간 중심의 시각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니 듣기입니다. 나는 내가 조사한 모든 것의 군주이다. 나의 권리는 논쟁할 것이 없다. 나는 땅 한가운데에서부터 바다까지 새와 짐승의 주님이다. 미니 듣기입니다. 코퍼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견해를 코퍼 자신에게 돌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그의 알렉산더 셀커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구절 1782년에서 인용했는데 이 구절은 훨씬 이전에 무인도에서의 체류기간을 가진 자를 소재로 하여 미니 듣기 다니엘 데포에게 그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1719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Genesis 1 verse 25 로빈슨 크루소가 가꾼 자연은 18세기 초의 시골이지만 이미 완전히 경작된 영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코퍼가 이러한 선에서 셀커크에게 귀속시킨 지극히 자신만만하고 호환 자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한 것은 유럽과 그 식민지에서 그와 같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적 위치가 널리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한 장 26절 킹제임스에서
우리 인간이 주님의 창조물소 미리 듣기입니다. 에서 특별한 장소를 갖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땅 위에 기어오르는 모든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을 영하여 는가. 미리 듣기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자연 세계와 우리의 관계는 오랫동안 거리 의심의 여지 없이 남아 있었다. 미리 듣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배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리 듣기입니다. 이 특별한 맥락에서 지배의 정확한 의미는 신학자들의 의에 논의되었다. Avarice and selfishness. 미리 듣기입니다. 결국 지배는 책임감 있는 집사에서 착취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관행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암시하는 계급은 주인으로서 그리고 자연계로서 우리가 본 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명확해 보였다. 우리가 억제되지 않은 지배권이 주도할 수 있는 착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발견한 것은 더 최근의 일이다. 1854년 월드 내 미국 자연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요. 신과 이기심에 의해 지형이 변질되었다고 불평하고 농부는 자연은 알고 있지만 도둑으로서는 아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리고 소로의 동시대인들은 미국 개초원에서 수백만 마리의 들소들을 대량 학살한 것에 격분하였는데 그 결과 1890년까지 이종의 거의 멸종에 이르게 되었다. 분명히 미리 지배력은 듣기입니다. 1세기 내 수천만 마리에서 겨우 300마리의 살아남은 가축의 수를 줄 이런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영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풍경에 대한 산업혁명의 결과 가 비슷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계에 대한 서양 문화의 관점이 중심인 지배의 관계는 여전히 대부분 문제되지 않았다. Regrettable excess. 미리 듣기입니다. 사실 유감스러운 자연 착취의 과잉이 있었고 아마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이 창조의 시작에 확립된 질서를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물론 세상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법 미리 듣기. 전의 구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들의 대안은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미리 듣기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인구의 대다수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결속되어 있고 비록 불평등한 조건에서라도 한 유기체 전체로 자연이 인자한 신에 의해 감독되고 있었지만 미리 듣기입니다. 한편으로 작 뉴턴과 다른 사람들의 과학적 발견을 받아들이고 우주가 영원한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거대한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을 단지 무관심한 대상으로 여겨왔다. 17세기와 18세기의 과학혁명은 자연계에 대한 실용주의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을
의식적으로 촉진시켰는데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혁명에 의한 그것의 위반과 착취의 원동력이 되었다. Fable for Tomorrow. 인간과 자연계 사이의 겉보기에 자연적인 위계적 관계가 철저히 의심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50년 동안인데 특히 그때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점에 도달해 기때문만은 아니라 핵무기로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거짓말들을 완전히 없앨 수 미리 듣기입니다. 없기 때문이다. 즉 완전한 파괴는 분명히 지배의 개념을 허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와 장시킨다. 미리 듣기입니다. 게다가 비록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억제하던 데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자연계의 피해를 입힐 지경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리 듣기입니다. 1962년대 이첼 카스는 자신의 책 내일을 위한 우화에서 흘러온 대중들에게 농업용 살충제의 통제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우리의 봄을 밝게 해줄 새가 곧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미리 듣기입니다. 구말했다. 카슨의 저서가 우리가 우리의 자연환경에 무책임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다른 미리 듣기입니다. 긴급한 경고들은 광범위한 환경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또 그것은 심지어 이질적인 생태학적 움직임일지라도 강력한 환경적 인식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 초에는 그 운동이 문학과 문화학의 분야를 고무시켰다. 생태비평은 매우 다양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 미리 듣기입니다. 워십다운 우선 그것은 문학적 그러나 비문학적인 텍스트, 영화, 텔레비전 시리즈 등에서 자연의 표현을 조사한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것은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에 대한 질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동물의 세계는 디즈니 영화나 레시와시 와 플리퍼프프 돌고래 영화와 같은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겉보기에 온순하고 성스럽고 심지어 용기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동물 영화 시리즈에서는 친근한 이웃 콜리와 돌고래가 거의 우리와 비슷하다. 고 우리 대부분보다 더 인간적이다. 반면 조스와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동물 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확실히 인간과 거리가 크다. 리처드 아담스의 워터십 다운 1972과 같은 소설은 우리 인간들이 발전이라 고 부르는 곳에서 그것의 파괴를 예견하기 때문에 그들의 오랜 사육장을 탈출하 는 반항적인 토끼 우리의 필사적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것은 우리가 동물에 대한 디즈니의 표현에서 발견되는 거의 완전한 의인화의 항하고 토끼 캐릭터의 타자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닮았다. 롤스 네이처 플레이 자연에 대한 생태주의자들의 표현에 대한 조사는 물론 동물들이 표현되는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과 경관을 본래의 상태로 나타내는 것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목가적 풍경과 광야. 풍경은 내가 이미 제안했듯이 종종 특별한 의의 치유와 구원이 장소 또는 개인의 도덕적 결심이 심각하게 시험받는 악과 위험이 장소로 대표된다. 또한 정보보고서, 개발자의 계획, 생태학 연구, 철학 논문, 야생, 미리듣기입니다. 생물 다큐멘터리, 그리고 자연이 역할을 하는 다른 텍스트와 영화에서 자연의 표현을 검토할 수도 있다. 테마파크식 자연의 쇼핑몰 내외부, 지붕 정원, 꽃재배 산업, 미리듣기입니다. 풀링크의 조경, 교회의 자연의 역할도 볼 수 있다. Hierarchies.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생태주의자들의 분석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 자연 환경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밝혀준다. 그리고 물론 생태주의자들은 이러한 담론에서 작용하는 계급체계와 그 안의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체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가장 명백한 계층구조는 자연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미리듣기입니다. 지만 자연에 대한 우리의 표현에는 더 많은 계층구조들이 작용하고 있다. 친숙한 예를 들어보자. 자연 글쓰기에서 발견되는 주요 담론은 표준적으로 미리듣기입니다. 는 야생과 야생동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미덕을 찬양할 것이다. 종종 강력한 남성성의 관점에서 한편 길들여진 동물들을 거들먹거리면서 미리듣기입니다. 동정심과 때로는 성난 조바심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되어 기묘하게도 그들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타락 상태에 공모하는 것으로 미리듣기입니다. 되어 있다. Discursive concepts of wilderness. 담론과 그 분산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태주의자들은 또한 자연과 야성과 같은 개념들을 스스로 살펴본다. 그것은 18세기는 특히 야생이건 미리듣기입니다. 설과 관련하여 생산적이었던 건축물로서 그 발전을 추적하고 역사를 따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2. 미리듣기. 것은 전적으로 현대 문학과 문화학의 급진적인 지적 풍토와 일치한다. 하지만 자연이 오로지 담론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꽤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그 현실 세계의 자연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자문한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자연과 우리 자신, 즉 연과 문화 사이의 선을 어디에 긋는가? 20분 동안 서쪽으로 차를 몰면 나는 목초지와 수많은 도랑 그리고 더 많은 소들이 마을 교회 첨탑에 둘러싸인 것을 발견한다. Decision to let the nature be. 미리듣기.
이것이 자연인가? 이 땅은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에 300년 전까지만 해도 호수에 및 바닥을 형성했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 도랑들은 배수 목적으로 파여졌다. 그리고 소들은 수천 년의 종교배의 결과여서 아마 이것이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적어도 보고 있. 는 풍경은 문화와 자연 사이의 오랜 협상 과정의 잠정적인 최종 산물이다. 아마도 결론은 자연이나 광야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어떤 객관적인 방법으로든 우리의 개념의 구성성, 그들의 분산적 성격으로 이끈다는 것일 것이다. 현실 세계 에서 그 무엇도 스스로를 야생이라고 공표하지 않는다. 미리 듣기입니다. 우리는 자연 즉 야생성에 대한 우리의 분산적인 구조가 어디에서 끝나고 자연 그 자체가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식별하는 야생을 보호하고 싶어도 항상 우리 자신 의 이익과 무관심한 현실 세계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가? 자연을 침해하려는 결정. 미리 듣기입니다. 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결정도 우리의 몫이다. 가이 하이포테시스. 비록 모든 생태학자들이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자연에 대해 말하고 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문화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 문화도 자연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생태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그 생각을 지지할 것이다. 미리 듣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로데릭 내시와 다른디 평가들과 함께 어느 정도 그것이 구성적이어도 황야에 대한 담론이 우리에게 자신을 뛰어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러한 책임들을 명확히 하는 자발적인 구속의 윤리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가 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가이아 가설이 격렬하게 대립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연세계와 조화를 미리 듣기입니다. 루며 사는 자연문화 예를 들어 토착민들의 문화와 구분되는 자연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를 구별하는 생태주의자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린 어젠다. 자연과의 착취적 관계에서 서구 세계의 문화가 두드러진다. 일부 비평가들은 미리 듣기입니다. 도서구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심장이식, 심박조율기, 레이저 각막과에서 코리아, 보톡스 주사, 머리카락 이식, 인공 엉덩이, 골절 골격지, 지대 등과 함께
자연스럽지 않은 기술의 편에 서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미리 한다. 듣기입니다. 그들 에게 우리는 공상과학영어에 반한 인간 반은 기계인 사이보그 썰볼카 되는 길이 다 미리 듣기입니다. 생태 비평과 다른 독서를 구분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표현에 대한 안목을 갖거나 제기했던 질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태주인은 녹색 의제를 가지고 있다. 조나단 베이트는 생태학은 의식고양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한다. 듣기입니다. 1999 8 이는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자연 환경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단순 시 지구상에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표현을 지배하는 담론에 대한 분석은 따라서 이러한 담론이 우리의 환경, 미리 듣기입니다. 문제에 기여하고 여전히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의 재현 문제와 그 범위에 속하는 다른 모든 이슈들을 다루는 방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허퍼가 알렉산더 셀커크에게 귀착시킨 관점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그중 심에 두는 어떤 관점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방금 지적했듯이 거부는 그 자체로 인간 중심적인데 이는 자연의 대표자들과의 집중, 적인 협의 후에 취해진 것이 아닌 인간의 일방적인 결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미리 하다. 듣기입니다. 생태주의는 문학에 대한 지구 중심 접근을 취하는데 이는 셰릴 글로펠티가 1996년 그녀와 헤럴드 프롬의 걸크스렉스 리를 거fel디엔 from 1996에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문화 연구의 한 부분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나 최소한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 미리 듣기입니다. 2년이 지난 후 리처드 캐리지가 표현했듯이 대부분의 생태주의자들은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텍스트와 아이디어를 일관성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캐럴 젠 세머 1998 생태주의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로렌스 뷰어에 따르면 이상적인 생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The ideal text of a Carcasidex. 미리 듣기입니다. 1. 비인간적인 환경은 단순한 골조장치 프레이밍 디바이스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자연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2. 인간의 이익만이 정당한 이익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미리 듣기입니다. 3.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텍스트의 윤리적 방향의 일부이다. 4. 미리 듣기입니다. 환경을 항상적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는 일부가 최소한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다.
미리 듣기입니다. BO 1995-7-8 만약 본문이 이러한 생태학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 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더 특히 왜 그것이 실패하는지를 살펴야 미리 듣기입니다. 한다. 왜냐하면 어떤 담론이나 담론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자연스러운 계층구조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반환경적 메시지에 책임이 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생태주의자의 일이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출처, 미리 듣기입니다. 생태주의의 도덕적 정치적 의제와 인간 중심주의 사고 안드로센트릭 띵킹에 대한 거부만이 사실상 생태분권주의의 여러 가닥의 공통점이다. 생태학적 연구를 미리 듣기입니다. 에서 우리는 생태학적 움직임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과 같은 위치들의 변화를 발견한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것이 그것에 원래 영감을 가져갔던 것에서 말이다. 생태학적 지평선을 스케치한 여행에서 생태학적 사업의 대여 폭발 이 미리 제시 듣기입니다. 될 것이다. 생태운동 안에서 우리는 심층 생태학 디베커워지의 지지자들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천여지 황야에서만 진정한 진실성과 순수성을 찾고 모든 생명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며 이 행성에서 비인간적인 생명체의 이익은 오직 인간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심층 생태학자들에게는 자연이 우리 인간보다 우선한다. D. H. 미리 Lawrence as women인 락에서 주인공 루퍼트 버키는 인류를 죽게 내버려 두자 시간이 그렇게 하더니 라고 급진적으로 표현한다. 미리 듣기입니다. Lawrence 1960-65 물론 이것은 깊은 생태학자들이 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제안하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들은 확실히 우리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해결책을 선호한다. 에코페미니즘, 마르크스 생태학 에코페미니스트의 경우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관계 지배, 희지배의 관계였던 이 인간과 미리 듣기입니다. 자연 사이의 관계는 우연히도 동일한 기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성에게 미리 듣기입니다. 권을 부여한 우리의 유대 기독교 전통과 불평등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 엔라이트먼트라는 것을 반영한다. 책임감 있고 이성적인 남자를 그리고 여성은 보다 자연스러운 덜 이성적이고 따라서 등한 반대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일부 환경보호단체들은 환경위기의 주 원인이 되는
미리 듣기입니다. 합리성 자체를 확인하고 자연계에 대한 반유행적이고 신비스러운 접근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들은 차례로 환경에 태화된 상태를 국제 자본의 무제한적 운영에 적적인 결과로 본다. 환경위기에 책임이 있는 환경착취는 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 미리 듣기입니다. 패턴을 따랐고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착취이다. 구소련의 환경제약, 을 지적할 깊은 생태학자들에게는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사이의 불균, 등한 관계를 드러내면은 결코 온전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들은 또한 자유시장의 원리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환경에 큰 비용을 들여서만 공급이 실현될 수 있더라도 항상 수요를 미리 듣기입니다.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태학 사회생태학자들은 다시 사물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것이고 환경 문제의 사회적 비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그 비용은 대개 사회적 정치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사회생태학자들이 사회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직장에서 보는 권력 관계를 목표로 삼는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생태학적인 사업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서구 세계의 오염으로 인한 엄청난 환경 문제와 폐기물의 생산, 오염과 폐기물의 담금질 등과 관련된 미리 저술은 듣기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태학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서구의 소수민족, 특히 소수민족과 훨씬 더 지저분하고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으로 제3세계 국가의 주민들은 사회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최근 비평가들이 사회 생태계가 포스트 식민 연구와 생산적 인터페이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연구의 예로 고영 하근의 녹색 포스트 식민주의 2004년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근의 그런 됨에 대한 논쟁적 보고서, 동물 복지에 관한 철학 논문, 그리고 코끼리에 관한 소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답은 물론 그것들은 모두 생태주의의 실천의 정당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미리 2004시 70분일 이것은 생태주의의 광범위한 연구 범주를 보여준다. 앞다락에서 언급한 동물복지는 생태운동 내 또 다른 단체인 해방론자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해방론자들의 비판은 헤어드의 말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도덕적, 법적 구분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레이걸 2004 미리 듣기입니다. 그것은 특히 짧고 비참한 삶을 사는 동물들이 국제생물 산업의 이익에만 기여하는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해방론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동물들에 대해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같은 권리를 주자.
미리 듣기 하지는 않지만 그들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모든 지각 있는 종들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동물들에게 부여하려고 한다. 미리 듣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배력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다른 지각 있는 종들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정신적인 우월성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를 우리 스스로 한반에 있게 하고 따라서 우리와 예를 들어 우리의 가축들 사이에 확실한 구별을 만들어낸다. 미리 듣기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우월할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다양한 대량학살을 통해 전례 없는 파괴를 겪은 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완전한 핵파멸의 위기에 이르게 한 후에 미리 그리고 듣기입니다. 게놈의 공개와 함께 우리 인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다른 종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의 도덕적 결과는 무엇일까?